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바로 귀납적 추론에 대한 겁니다. 네.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로 일반화하는 방식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과거 데이터라는 거북이만 보다 보면 막 빠르게 변하는 현실, 그 토끼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생기는 문제들, 그 본질을 좀 보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자료들이 딱 그 한계를 보여주는 세 가지 패턴 불일치 현상을 얘기하더라고요. 패턴 불일치.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번엔 이걸 통해서 왜 우리가 데이터나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 항상 완벽할 수 없는지,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인공지능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이해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귀납적 추론이 되게 유용하긴 한데, 뭐랄까, 근본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 내부 패턴 불일치인데요. 인사이드 패턴 디스크리펀시. 내부 패턴 불일치요. 아, 이건 혹시 우리가 가진 데이터 안에서의 문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 유명한 검은 백조, 블랙스완 사례 있잖아요. 아, 네네. 유럽 사람들은 백조는 당연히 다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수백 년 동안 하얀 백조만 봤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 호주에 검은 백조가 딱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본 제한된 데이터? 어떤 지역적 패턴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전체 현실, 전역적 패턴이라고 단정 지을 때 생기는 위험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예외도 있네?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지식체계 자체가 어쩌면 되게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랄까, 내가 본 게 세상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의 위험이죠. 만약 AI한테 하얀 백조 사진만 잔뜩 학습시켰다면 아, 그럼 검은 백조를 딱 봐도? 그렇죠. 저건 백조 아닌데?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스템 에러가 나오나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현실의 모든 가능성을 다 담을 수는 절대 없으니까요.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데이터 안에도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외부 패턴 불일치, 아웃사이드 패턴 디스크리펜시.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름만 보면 뭔가 데이터 바깥 세상과의 문제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건 아예 그 학습된 데이터의 경계 자체를 넘어서는 완전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거요. 예를 들면요? 가령 AI가 강아지 사진이랑 꽃 사진만 잔뜩 보고 배웠다고 쳐요. 네, 강아지랑 꽃만 아는 AI. 근데 그런 AI한테 처음으로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어떨까요? 고양이요? 모르겠다고 하려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문제는 자기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이거 좀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인데? 뭐 이렇게요. 헉, 고양이를 강아지로요? 그렇게 왜곡해서 인식한다고요? 네, 중요한 건 AI가 나는 고양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인식 한계를 전혀 모른 채로 틀린 판단인데도 엄청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확신에 차서 틀린 답을 내놓는다니 이건 진짜 그냥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심각할 수 있죠. AI가 내놓는 판단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워지는 지점이죠. 네. 결국엔 그 학습된 지식의 유한함, 그거랑 현실 세계의 거의 무한한 다양성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간극이에요. 시스템은 자기가 아는 패턴의 틀을 벗어나는 정보를 만나면 어떻게든 그 정보를 기존 틀에 막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왜곡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패턴 간 불일치, 인터패턴 디스크레펀시. 이건 또 느낌이 다른데요. 이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혹시 사람들 사이의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귀납적 추론의 한계, 그리고 그 결과가 가진 불확실성을 아는 사람하고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데이터나 AI 분석 결과를 막 맹신하는 사람, 이 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죠. 아, 소통의 단절.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뭐 회사에서요. 어떤 팀원이 AI 예측 결과가 좀 이상한데요.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검토해보죠.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요. 근데 책임자가 무슨 소리야. 데이터가 그렇다는데 AI가 분석한 결과인데 이러면서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죠. 아,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게 그냥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인식을 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은 이거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다른 쪽은 이건 무조건 맞다고 믿어보려니까요. 와,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건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 메타인지 수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정확해요. 메타인지.
이 인식 차이가 잘못하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불일치, 그러니까 내부, 외부, 그리고 패턴 간 불일치는 전부 다 귀납적 추론이라는 방식 자체가 가진 뭐랄까 태생적인 한계인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걸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게 뭐 단순한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 방식 자체의 한계다. 그럼 이런 한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AI를 대할 때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든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인식론적 겸손함입니다. Epistemic humility. 인식론적 겸손함이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것, 내 이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아,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생각이 맞나? 의심하고 또 검증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려는 그런 열린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과정 자체를 돌아보는 메타인지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함, 그리고 메타인지. 중요한 덕목이네요. 네.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내부, 외부, 그리고 패턴 간 불일치. 이게 다 데이터 기반 추론 방식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제약이라는 거네요. 과거 데이터, 그 거북이만 보고 있으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나 새로운 현실이라는 토끼를 놓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필연적인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떤 정보를 접하시거나 뭐 AI 시스템의 판단 같은 걸 활용하실 때 아,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항상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확실히 알고 또 뭘 잘 모르는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려는 노력, 즉 메타인지와 겸손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귀납적 추론의 한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라면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결정들을 AI에게 맡기게 될 텐데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특히 조직 차원에서 이런 한계를 제대로 좀 인식하고 더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